김성환의 시사야. (2022년) 새해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내년이 이민년 호랑이 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특별한 검정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이 최근 호랑이의 모든 것을 담은 호랑이 사전을 펴냈다고 합니다. 새해와 맞물려 살펴볼 재미있는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호랑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씨 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선정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나오실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요. 내년이 이제 저는 호랑이도 이렇게 검정 호랑이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검정 호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 가는 게 둔감한 편이어서 민속박물관이 왜 호랑이 사전을 펴냈지 하고 좀 뜬금없다 생각을 해봤더니 내년이 호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간지로 보면 임이라는 그게 이제 오행으로 따지면 검은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는 범인자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호랑이 이야기는 새해 또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더 색다른 주제. 그러니까 한국 호랑이가 지금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사라졌나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설도 있고 설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호랑이를 상징 동물로 여겼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호담국이다. 그러니까 호랑이 이야기의 나라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호랑이 이야기로만 천일야화나 데카메론과 같은 책을 꾸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같은 작가도 될 수 있다라고 평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그다음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가 다 호랑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이게 선수촌에 이렇게 쫙 내린 그런 구호도 범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호랑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호랑이는 이렇게 우리한테 친근하기도 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근데 무서워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암마마보다 무서운이라는 표현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호랑이와 천연두가 무서움의 상징이라는 얘기였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호랑이가 너무 사람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도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궁궐안까지 들어왔다라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실록을 보면 경복궁의 후원까지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흔적이 보이더라라는 기록에서 이제 쫓았는데 찾지는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세조 임금이 북악산에 출몰한 호랑이를 쫓아가서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호랑이를 쏴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랑이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인식은 이제 가깝고 친근하기도 하면서 정말 무서운 존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좀 이중적인 시각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여기 너무도 가깝고 친근하지만 또 맹수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와 뭔가 살얼음판 같은 공존을 해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을 찾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호랑이가 트로피 사냥감이었다라는 거죠. 트로피 사냥감요? 네. 이 일종의 전리품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로피라는 말이 본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리품을 뜻했는데요. 처음에는 승전 기념비였다가 나중에 전리품으로 뜻했다 그러는데 이 전리품이라는 게 사실 노획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 즉 적군의 목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냥한 야생동물의 실체 일부를 이른바 트로피 즉 전리품으로 삼아서 전공을 뽐내는 행위를 트로피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짐바브웨의 국민사전 세실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실이 바로 트로피 사냥의 희생양이 된 바가 있죠. 서구에 무슨 황태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총 들고 내가 잡았어 그리고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비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 이 세실은 아마도 치과 의사가 찍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공적이 됐죠. 세계적으로 이제 무리를 빚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트로피 사냥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는데요. 20세기 초에 서구의 트로피 사냥꾼들이 속속 한반도로 몰려왔다라는 건데 제가 1910년 7월 20일자 그러니까 국권 침탈되기 한 달 전인데 그 대한매일 신보를 보니까 아주 이상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어도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 이분이 1909년까지 대통령을 했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더라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루즈벨트 한국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아니라 그 루즈벨트의 아들이 커민 루즈벨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탐험가예요. 이분이 직접 북한 지역에 와서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이야기가 팩트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루즈벨트가 이 루즈벨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한국에 호랑이를 사냥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 온 김에 호랑이를 사냥한 겁니까? 그 이분이 탐험을 다녔기 때문에 호랑이를 사냥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럼 서양에서도 한국의 호랑이가 유명했던 모양이죠? 이게 사실은 조선에 와보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는 그 그리피스라는 동양학자가 윌리엄 그리피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1882년에 낸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냈는데 그것이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잡고 1년의 반은 또 호랑이가 사람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과장했는데요. 아무리 운둔의 나라라고 하지만. 근데 당시 그러니까 운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그래서 이게 모양이죠. 일본에서 왜곡된 정보를 수집해서 책을 쓴 거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그 외국인인데 독립운동가 한번 우리가 달아볼 필요가 있는 분이죠. 호모 홀버트라는 분이 그리피스를 두고 분개를 했어요. 뭐냐면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헛소문만 퍼뜨리는 인간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서양인들은 이런 운둔의 나라 같은 책을 보고 조선에서 호랑이가 천국이구나라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고고학자인데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라는 고고학자도 실제로 1911년에 함경도 무산에서 호랑이 사냥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멸종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일부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양인들은 뭐 애교로 봐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제하고 견주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 가장 이 가슴 아픈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인 사업가 중에 야마모토 다다시부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17년에 이른바 조선 호랑이 사냥 행사를 개최하는데 사냥단의 이름도 정호군이라고 했어요. 정호군요? 어떤 뜻이에요? 정호군이? 정호군이면 이제 이 호랑이를 정복하는 군대라는 뜻이죠. 이름도 좀 그러네요. 이름도 아주 흉측하죠. 그래서 야마모토가 밝힌 사냥 행사의 목적을 읽으면 좀 기가 찬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점점 침체되는 일본 제국 청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연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들 데리고 수행 기자들 데리고 갔는데 뭐 한 7, 8만 액인가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기자가 지었다는 정호 군가를 읽어보면 참 기가 찬데요. 뭐라 그랬냐면 야마모토 정호군이요. 일본 남하의 담력을 보여주자. 루즈벨트가 그 무엇이랴. 호랑이요 오라. 올해는 조선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의 곰을 사냥하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뭐 야마모토가 호랑이 멸종에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네요. 뭘 호랑이 보이는 대로 다 잡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냥 행사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야마모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늑대는 관심 없다. 조선 호랑이를 잡아야 일본 남자 중에 남자다라고 이제 외쳤는데 사실은 호랑이 사냥이라는 게 다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917년 당시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는 단단히 맞선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침략을 하겠다라는 제국주의 야욕을 이런 호랑이 사냥 행사에서 과시를 한 거죠. 그 왜 엉뚱한데 호랑이 잡는 거에 그런 걸 또 과시를 하는 거 있는데 뭐 사냥 행사에서 호랑이는 얼마나 잡았어요? 몇 마리나 잡았어요? 한 달간 사냥 행사에서 호랑이와 표범 각 2마리씩 그리고 곰 1마리, 멧돼지 3마리, 늑대 1마리와 사냥 5마리, 그다음에 노루 9마리 그리고 기러기와 다수의 청둥오리, 꿩 등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많이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모든 이름난 포스들을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호군은 이렇게 잡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서울의 조선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쿄의 데이코쿠 제국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코쿠 호텔에서 각 한 차례씩 이 사냥물 시식회를 열었다고 하죠.
시식회를 열었다고요? 네. 호랑이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호텔 시식회에는 120명의 고관대작에 모였다라는 거고, 특히나 일본 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연회에는 현직 장관 2명을 포함해서 무려 200여 명의 고위 인사들이 총 출동했다라는 건데, 시식회에 등장한 메뉴를 보면 참 또 기가 찬데요. 뭐라 그러냐면 함경도 호랑이의 차가운 고기와 영흥 기러기 수프, 그다음에 부산 도미 양주찜, 그다음에 북청 산양 볶음, 고원 멧돼지 구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데이코쿠 호텔의 연회장에는 그들이 잡은 호랑이, 표범, 곰과 같은 야생동물의 박제까지 옆에 버젓이 진열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고대 원시인들이 했던 행동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호랑이 잡아서 박제해 놓고 그 옆에서 버젓이 고기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경호 부대장이라고 하는 야마모토가 감상에 젖어 했다는 연설이 참 더욱 마음에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무장들이 부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조선의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지금 즉 다이쇼 시대라고 하는데 1910년대 네네. 20년대죠. 이 다이쇼 시대에 저희들은 일본 영토 내에서, 일본 영토라는 건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호랑이를 잡아왔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때는 조선에 출병해서 부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잡았던 호랑이를 이제는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마음껏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청취자 5383님께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극악스러웠으면 울창한 산림 속에서 번성하던 한국 호랑이가 전멸을 당했을까요? 네. 독도 강치도 그랬고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예, 일본에는 일본 영토에는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섬나라에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서는 예부터 호랑이 사냥을 되게 그 선망의 대상으로 꼽았던 거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호랑이가. 네, 백수의 그렇죠. 왕인데 없으니까, 구경할 수 없으니까 일본인들에게는 임진왜란 때 호랑이 사냥이 어떻게 보면 무사들의 로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외장 가토 키요마사의 호랑이 사냥 설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가토 키요마사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인물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뭐 가등청장이라고 배웠는데요. 예,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토가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호랑이가 갈대숲을 헤치고 입을 벌리고 덮쳐오자 가토가 조총으로 쏘았다. 급소를 맞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라는 설화가 이제 계속 돌았는데, 1853년에 출간된 그림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본과 중국 영웅 100명을 선별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인물을 꼽은 것이 가토 키요마사였습니다. 그림 옆에 쓴 글이 의미심장한데, 예? 가토 키요마사요, 일본의 영웅이고 본토를 떠나 사만의 땅에 이르고 중국에까지 그 이름을 떨쳐서 나쁜 호랑이를 물리쳐서 모든 군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라는 건데, 사만의 땅이라는 게 결국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굳이 미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특히나 이게 19세기 들어서 더 미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 이때쯤이면 가토의 호랑이 사냥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침략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무렵이 어떤 무렵이었냐면 정한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한반도 침략을 노고라 하는 일본의 행보, 이런 것들이 궤를 같이 해서 이런 뭐 설화들이 이제 계속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 임진란을 다시 호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복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당시 외장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토 키요마사만 얘기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조선 호랑이를 또 끔찍하게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토 키요마사가 호랑이 5마리를 도요토미한테 상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외장 중에는 가메이 고레노리라는 외장이 있는데 부산의 기장성을 점령한 뒤에 도요토미한테 호랑이 1마리를 보냈고, 이때 도요토미가 기뻐서 미친 듯이 춤을 췄고, 그러니까 조선에 출병한 외장들이, 무장들이 호랑이를 앞다퉈 상납하게 되는 거죠. 도요토미한테, 절대 권력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뭐 너나 나나 호랑이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카와 히로이에라는 그런 외장은 동네에서 1마리, 그다음에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외장은 또 창원에서 2마리를 잡아서 소금을 절여서 도요토미한테 보냈다라고 하고, 실제로 도요토미 측이 조선에 출병했던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요. 장군이 보내준 호랑이의 가죽, 머리, 뼈와 고기, 간가담은 잘 받았습니다. 도요토미님이 기뻐하며 드셨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요토미도 호랑이 고기를 먹었다고요? 예, 이게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가죽은 뭐 기본적으로 고관 대작들의 융단으로 쓰였고, 뼈와 피, 담과 고기 역시 버릴 것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력 강장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호랑이의 뼈가루와 골집은 호정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것을 섞어 만든 독한 술 이것을 호정주라고 했다라고 해서 고가로 팔렸고. 술에 넣어서도 마셨어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호골고라고 해서 호랑이 뼈를 바짝 졸인 고약이 있는데 그 고약의 효력은 신기에 가깝다라는 뭐 말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 6986님께서요. 오늘 주제는 신선합니다. 우리나라의 호랑이에 대해 얘기해 주시니 마치 동화를 읽어주시는 것 같아 재밌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의견 또 주셨는데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호랑이가 멸종되었다니 화가 납니다. 게다가 호랑이 시식회까지 했다니 정말 잔인했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인들이 이렇게 조선 호랑이를 마구 잡았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게 잡아댔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300년이 지나고 임진왜란 후에 그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가 이제는 해수구제 즉 해로운 짐승을 퇴치한다는 명목 아래 이제 무자비한 또 호랑이 박멸 작전을 펼치는데 야마모토 정오군도 사실 그런 배경에서 조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호랑이가 뭐 내려와서 민가나 이런 데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호랑이를 선망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해로운 짐승으로 규정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1915년에서 16년 사이에 2년간 호랑이, 표범, 늑대곰, 멧돼지 등에서 맹수의 공격으로 무려 359명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네. 사상자 수를 보면 늑대에게 당한 사람이 245명, 그다음에 멧돼지가 64명, 호랑이가 19명, 표범이 10명, 곰이 21명 순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보면 늑대하고 멧돼지를 잡았어야 되는데 호랑이를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희생자의 70% 가까이가 늑대에 의한 희생자인데 네. 호랑이와 표범, 곰 같은 그런 다른 야생 짐승들까지 표적이 된 셈이다라는 건데 이 총독부의 대대적인 사냥이 시작돼 가지고요. 경찰관, 헌병, 사냥꾼, 몰입꾼 앞에서 무려 10만 명이 동원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2년간 1915년에서 16년 사이에 호랑이가 24마리, 표범이 136마리, 곰이 429마리, 늑대가 228마리까지 죽어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또 호랑이와 표범, 곰의 먹잇감인 그런 애꿎은 노루도 한 9,000마리 정도, 그다음에 9,000마리요? 예, 토끼도 한 600마리 넘게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멸종하게 되는 거죠. 야생동물들에게는 한반도가 이른바 킬링필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919년에서 24년 사이에 포획된 호랑이가 뭐 65마리, 표범은 뭐 385마리나 됐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통칭으로 호랑이와 표범 같은 걸 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 통계자를 보면 1924년부터 9년 동안 호랑이 사냥 건수가 단 2건이었고 이후에 1934년에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1940년에 한 마리로 이어지면서 결국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랑이가 거의 멸절되는 상태까지 간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맹수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1930년대에 이제 경성 사범학교 생물교사였던 우에다라는 사람이 이 호랑이 멸종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가 매우 많았던 조선의 호랑이는 이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고가의 모피와 뼈를 얻으려고 연달아서 호랑이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조선의 호랑이는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 해수구제라는 것은 허울뿐이고 모피, 고기, 뭐 뼈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호랑이를 남획했다라는 고발일 수도 있는 거죠. 솔직하지가 못한 거죠. 자기들의 욕망,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 한반도에서 이렇게 뭐 표범과 곰, 늑대,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이 다 멸종이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1917년에 경호군 대장을 맡은 야마모토가 외쳤듯이 이제 일본 영토에서 호랑이를 잡게 됐다. 얼마나 좋으냐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설이나 신화로만 접했고 간간히 침략 전쟁의 와중에서만 경험했던 그런 호랑이 사냥을 이제는 일본 영토가 된 조선에서 마음껏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 없이 멸종할 때까지 사냥한 셈인데요. 호랑이를 앞두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호랑이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랑이 가지고도 지금 일본의 책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참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